안녕하세요. 새벽딱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4년 1월 5일 출간된 1% 도전의 행복 챌린지 이은진 지음 책으로 6번째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이은진님은 73세에 꿈꿔오던 첫 번째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렵다. 내 나이 71 처음으로 나를 위한 새 컴퓨터를 샀다. 핸드폰으로 겨우 문자만 했기에 자판기 앞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입문 과정인 타자 연습하기로 했다. 이것 또한 나에게는 어려운 도전이다. 자리 연습부터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나는 벌써 반을 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로하며 매일 조금씩 연습했다. 그리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급할 필요가 없는 나로서는 충분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컴퓨터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넋놓는 시간도 소중하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커피숍에서 자주 보는 환경이지만 컴퓨터로 공부나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때론 부러웠다. 그리고 멋있게도 보였다. 어느 날 컴퓨터 가방을 메고 커피숍으로 찾았다. 구석 빈자리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끔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행복했다. 아, 나도 젊은 친구들처럼 할 수 있구나. 나 자신이 멋있어 보였다. 자주 나와서 이곳에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시작한 것 중에 어렵지 않은 것은 없었다. 카약을 시작하면서 균형을 잡지 못해 620번이나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려는 열망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도전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도전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또한 살아있다는 자존감은 모든 것에 활력이 되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3년 후, 아니 10년 후, 아마도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견딜 힘이 생긴다. 3년 후 내 모습을 그려본다. 할 줄 모르는 컴퓨터를 앞에 놓고 거북이처럼 가고 있지만 3년 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들은 내가 글을 쓰는데 가장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질문한다. 연습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벌써 3번째 질문이다. 아들은 자꾸 묻는 엄마가 짜증스럽다는 말투로 나를 꾸짖고 있다. 섭섭하지만 내 마음을 달래본다. 걸음마부터 배우는 나는 초보다. 이제 시작한 내가 무엇이 창피하단 말인가. 컴퓨터를 처음 만지고 타자도 겨우 치고 있는데 3년 후에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도전했다. 지금은 절망의 단계이지만 이제 끈기와 인내만이 나를 성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할 것이다. 내가 해냈어. 이 순간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린 것이다. 열정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아들아, 기다려주렴. 나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기다렸단다. 40년을. 이제는 엄마가 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려줄 수 있지? 열심히 잘해볼게. 늦게 시작했지만 엄마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달린 것이다. 자신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열정도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소중한 체험을 통하여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목표가 달성된다. 새로운 꿈을 이루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 꿈을 정하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다음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그러니 이제는 움츠리지 말자. 머물지 말자. 전사가 되자. 인생 최대의 적과 정면 승부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승자다. 내가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이다. 남의 책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평생 하지 않았던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때론 컴퓨터 앞에서 넋 놓는 시간이 아깝다는 시간이 들 정도로 허수아비가 되어 꼭 이것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을 쳐놨다. 나 스스로 도망갈까봐 자식들과 지인들한테 광고를 다 한 상태다. 그런 이유로 지금 70대인 내가 칠 줄 모르는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것은 필수 과목이다. 도전, 좌절, 용기, 끈기, 인내, 성취, 자존감, 단계마다 나타나는 과정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정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자존감은 커질 것이고 인생에 있어 또 다른 도전은 쉬워질 것이다. 나는 수없이 물에 빠지면서 탔던 카약 덕분에 성공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도전은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좌절을 통해 용기도 배웠다. 성취 후에 밀려오는 설렘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지막 도전일 줄 알았던 것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이 끈처럼 지속적으로 끈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글쓰기는 도전의 단계를 벗어나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길은 훨씬 쉽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도전과 내 인생을 위해 인내하며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이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벌일 때다. 행동할 때다. 그리고 인내할 때다. 나는 수영을 잘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수영에 관한 책을 사서 보기도 했다.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을 때도 있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안다. 그것은 바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코에 물이 들어가도 물로 뛰어들어야 수영을 할 수 있고 넘어지는 것쯤은 각오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런 후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뀔 것이다. 물살을 가르며 수영할 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탈 때 성취했다는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하고 있다. 이제 결단을 내렸으면 실천할 때다. 처음 하는 것은 누구나 두렵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설렘과 함께 온다. 두려움을 이기고 감행했을 때 엄청난 성취감으로 행복을 느낄 것이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 따위는 이 세상에 없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하는 사람은 부러워하는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그들의 처음을 알고 있는가? 그들의 처음은 더 초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초라한 처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해온 것이다. 잘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과 행복은 인내와 끈기로 꾸준히 해나가는 자의 몫이다. 스케이트를 처음 신었을 때 일이다. 70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스케이트를 타겠다고 빙상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 어린아이처럼 겨우 벽을 잡고 서서 걸을 정도였다.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싱싱 달리고 있었고 어린 꼬마들조차 미끄러지듯 얼음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속에 내가 서 있었다. 강사의 지시대로 첫날은 벽 잡고 한 바퀴 걸었던 기억이 난다. 그조차도 신기했다. 빙상 위에서 걸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조금씩 벽을 놓고 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것이 쉬워지기는 했지만 마음은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부러웠다. 도전 단계를 지나
좌절 단계에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한 생각을 차단하기 위하여 나는 스케이트를 새로 샀다. 새로운 장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간신히 그 단계를 벗어난 후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술 2, 3 단계를 하면서 조금씩 빙상 위에 있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어린 손녀들과 시작하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네, 오늘 책 읽기 중에 가장 가슴이 와닿은 글은 어떤 것이었나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 작가님의 글을 쓰신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생각, 글을 읽은 우리들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 양식이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